안녕하십니까. 생각이 참 국어논술학원 원장 고병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요, 누구나 아는데 나만 모르면 안되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막연하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을 위해 국어 공부의 인생을 바꾸는 올바른 공부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 아이가 학원도 다니고요, 나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왜 점수가 오르지 않는가 궁금해하시는 학부모님들, 이 영상을 통해 알짜 공부법을 알아가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공부를 잘한다고 하면요, 머리가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현장에서 제가 들은 말 중에 많은 학부모님께서 우리 애는 머리가 좋은데 공부를 잘 못한대요. 되게 우습죠. 부모님이 모두 명문대 출신인데 학생의 성적은 형편없는 경우도 사실 많이 봤습니다. 공부 잘하는 것이 좋은 유전자를 물려받아야 한다는 것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아주 잘못된 상식이자 결과에 대한 그럴듯한 합리화죠. 왜냐하면 화살을 부모님에게 돌릴 수 있잖아요. 머리가 좋은 학생들이 부각되어 있는 시기는 사실 초등학교 때예요. 중학교부터는 머리 좋은 것과 공부 잘하는 것은 별로 직접적 상관관계가 없다고 봐야 합니다. 결국 공부 잘하는 것과 머리 좋은 것은 별개라는 것이죠. 또한 저 학생이 국어 공부를 잘한다라고 하면 어렸을 때 책을 많이 읽었겠구나 생각합니다. 근데 이건 맞아요.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책 많이 읽은 학생들은요, 일반적인 사람보다 단어를 이해하는 속도가 그 자체가 엄청나게 다릅니다. 이것은 문장을 읽고 이해하는 문해력의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것도 고3이 돼서 수능 시험을 볼 땐 3등급 수준 이상에서는 큰 경쟁력이 못 돼요. 물론 대신 3등급까지는 보장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을 목표로 한다면 문해력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자신의 독서 경험만 믿고 제대로 된 국어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결과는 당연히 좋지 않겠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공부를 잘하고 또한 국어를 잘하기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공부 잘하기 위해 알아야 할 핵심 체크. 자, 우선 첫째는요, 공부 잘하는 공부 습관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는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 국어를 잘하고 싶다면 국어를 어떻게 공부하는지 그 방법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요, 영상을 1부와 2부로 나누어 제작했습니다. 먼저 1부에서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공부 잘하는 습관에 대해 6가지를 추려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다음 2부에서는 수능국어 1등급 공부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공부 습관을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는데, 제가 20여 년간 강의를 하면서 많은 학생들을 경험해 봤지만 작정하고 공부하지 않으려는 학생은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몰라서 공부 못하는 학생은 정말 많이 봤죠. 이런 학생들에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아주 꼼꼼히, 그리고 아주 자세히, 심지어는 관리까지 해봤지만 실패한 일도 꽤 많았습니다. 공부 습관이 형성되지 못한 학생이었기 때문이죠. 어떤 과목을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우리는 많이 궁금해합니다. 마치 그 방법을 알면 당장이라도 우리 아이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공부를 잘할 것 같은 기대감에 부풀어요. 그래서 어느 학원에 누가 유명하다고 하면 특정 과목 수업을 듣기 위해 사람들은 열광하죠. 하지만 어떤 과목이든, 그것이 국어이든 수학이든 모든 공부의 뿌리는 같습니다. 그 뿌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전자도 아니고 신의 선택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과목별로 올바른 공부법에 앞서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올바른 공부 습관인 거죠. 그렇다면 공부 습관은 어떻게 만들까요? 우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지닌 공부 습관을 이해하고 그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힘들죠. 그래도 우리는 우선 해봐야겠죠.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공부 습관을 6개로 한번 추려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책상에 앉으면 기본 2시간은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엉덩이가 무겁다라는 얘기죠. 만약 학생들이 이 방송을 보고 있다면 책상에 앉는 순간 엎어져 자더라도 절대 움직여서는 안 돼요. 엉덩이가 들썩들썩하고 좀이 쑤셔서 앉아있기 힘들다면 엄마한테 밧줄로 책상에 묶어달라 하세요. 한번 공부를 시작하면 생리현상이 아니면 무조건 자리에서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게 공부 습관의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되면 다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은 본인이 알아서 하게 됩니다.
학부모님이 만약 이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 밧줄부터 사세요. 농담입니다. 그 정도의 힘든 여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대신 부모님께서 도와주실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학생의 방을 공부할 맛이 나는 깨끗한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의 책상이 문을 등지게 하지 않도록 자리 배치를 해주시는 게 매우 중요해요. 만약 공부를 하는 사람이 문을 등지게 되면 불안해서 책에 집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공부 습관 두 번째는요, 계획을 짜서 효율적으로 시간을 관리한다는 거죠. 이 말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왜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은 많아요. 계획을 짜고 공부하는 것은 다음 세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학습 집중력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아집니다. 계획에 따라 학습하는 것이야말로 학습의 밀도와 집중력을 높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시간에 해야 할 목표가 있다는 것 때문이죠. 따라서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낼 수 없게 만듭니다. 만약 우리 아이가 계획을 짜고 공부하는데도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느끼잖아요. 그건 100% 체력 저하예요. 아침을 꼭 먹이거나 건강식품을 복용하거나 해서 건강을 꼭 챙겨주시면 됩니다. 공부도 체력이에요. 두 번째는요, 계획을 짜서 효율적으로 시간을 관리하는 사람은 자투리 시간을 활용할 줄 압니다. 계획을 짜서 공부하면 자투리 시간도 공부 시간이 된다는 말이죠. 학원에서도 쉬는 시간에 수학책표 들고 그 짧은 짬에 한 문제라도 문제를 푸는 학생이 있어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단어장 펼쳐놓고 외우는 학생도 종종 봅니다. 학교 내신 시험 기간에는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인데요. 평소에 만약 이런 학생이라면 이 학생은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어요. 이미 시간을 알차게 쓰고 있잖아요. 세 번째는 공부와 놀이를 확실히 구분하며 생활한다는 거죠. 공부 잘하는 학생이 1년 365일 공부만 하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자신의 취미생활도 갖고요. 심지어는 좋아하는 게임도 가끔 즐기고요. 운동도 많이 해요. 이유는 그 시간은 이미 자신이 할 걸 다 하고 난 다음에 자신에게 주어지는 보상의 시간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계획대로 하루를 다 보낸 학생에게 부모님께서 다음날 계획을 미리 당겨서 하라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학생의 계획을 믿고 스스로 계획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의 공통점은 내가 지금 노는 건지 지금 내가 공부하는 건지 구분을 하지 못하는 생활 패턴을 지니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냥 킬링타임 유형의 학생들이죠. 이런 학생들은 당장 계획을 짜게 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계획은 어떻게 짜야 할까요? 시중에 서울대 합격생 100인의 노트 정리법이라는 책들도 있어요. 자, 이런 걸 참고해 보시거나 아니면 지금 제가 제안해드리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활용해서 자신만의 계획을 하루하루 발전시켜 가다 보면 좋은 계획을 결국은 만들 수 있게 될 거예요. 대신 날짜가 기록된 다이어리보다는 문구점에서 B5 크기, 그러니까 A4보다는 조금 작은 건데요. 그 정도의 노트를 장만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 노트를 버리지 말고 처음에 짠 계획이 부족하고 형편없다 하더라도 계속 쌓아두게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쌓이는 계획표만한 학습 동기부여는 없어요. 자, 그러면 제가 계획표 짜는 알짜 팁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는 하루의 계획을 짜는 겁니다. 계획은 무조건 하루의 계획을 짜는 게 중요해요. 한 달치 계획을 짜거나 일주일치 계획을 짜잖아요. 그럼 작심삼일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니라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두 번째, 매일 잠자기 전 20분 동안 다음날의 학습 계획을 짜도록 합니다. 하루의 계획이 모두 끝나서 남는 시간에, 즉 자기가 하고 싶었던 여가를 즐기기 전에 다음날 학습 계획을 짜야 합니다. 내일 공부할 책과 분량, 그리고 내일 자신의 학교나 학원 등의 스케줄, 이런 사항들을 모두 고려해서 구체적으로 최소 20분 정도는 투자하여 고민하며 계획을 짜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시간 위주의 계획이 아닌 분량 위주의 계획을 작성해야 합니다. 물론 과목별로요. 어린 시절 원형 타임 스케줄은 우리 모두가 학교 숙제로 짜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시간 위주의 계획은 변수에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를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짜놓고 지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시간 위주의 계획을 짜서는 안 됩니다. 성공하는 학습 습관을 지닌 학생들은 모두 학습할 과목의 분량 위주의 계획을 짭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공부를 하는 시간 계획과 달리 훨씬 유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시간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요, 약점 리스트가 잡히기 전까지는 공부해야 될 과목별로 n분의 1로 분량을 배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일 국어, 수학, 영어 중에 난 국어와 영어를 하겠다라고 하면 n분의 1로 분량을 배분해 주면 되는 거죠. 하지만 결국에는 좋아하는 과목 위주가 아닌 취약 과목 위주의 학습 분량을 하게 됩니다. 우선 고1 학생들은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중1 학생들은요, 주요 과목에 대한 학습 밸런스를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2학년, 3학년 정도 되다 보면 학교 시험이나 또 고등학생들은 모의고사 시험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본인에게 취약한 과목이나 자신 없는 과목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 그 과목에 대한 학습 분량을 좀 더 할애하는 방식으로 계획을 짜면 좋습니다. 보통 수학 좋아하는 학생들은 오늘도 수학, 내일도 수학이에요. 수학이 취약해서가 아니라 수학이 제일 만만하죠. 그리고 수학이 잘 되니까 즐겁죠. 그래서 고통스러운 공부는 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획을 짜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요, 공부 잘하는 공부 습관 세 번째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습관이 있을까? 바로 스스로에 대해 평가를 할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점수와 직결돼요. 혹시 메타인지라고 들어보셨나요? 메타인지는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의 바너드 칼리지 심리학과 교수 중에 리사 손이라는 교수님이 계세요. 이분이 최근 EBS 부모 특강 0.1%의 비밀 메타인지 편을 총 5회로 나누어 찍었는데요. 그리고 또 이미 메타인지 학습법이라는 책으로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대학교의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님도 다양한 명사 특강이나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셔서 이 메타인지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최근에는 메타인지가 그렇게 낯선 말은 아닙니다. 메타인지는 무엇일까요? 메타인지는 스스로 문제점을 찾아내고 해결하며 학습하는 과정을 조절하는 지능을 말합니다. 이런 메타인지는 최상위권 학생들에게 공통적으로 존재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모두 메타인지를 타고 태어나는 것은 아닌가라고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수능시험이 머리 좋은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시험이라면 메타인지를 기본적으로 갖고 태어난 것이라면 그냥 IQ 테스트를 하면 그만이죠. 즉 유전자 줄 세우기 하는 시험이면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수학능력시험은 수험생의 바로 이 메타인지 학습 능력이 변별력으로 작용하는 시험이에요. 결국 메타인지는 선천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사고의 습관이 정착된 결과이죠. 가끔 부모님이 학생의 계획을 주도하고 학생은 학원에 오는 이유도 모른 채 책상에 가만히 앉아서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신이 왜 학원에 나와 있는지, 그리고 자신이 내일은 뭘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학생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기 생활에 대한 고민 없이 수동적으로 끌려다녔기 때문이죠. 만약 초등학생이 아니라면,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중고등학교 학생 혹은 학부모님이시라면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기 생활에 대한 고민과 계획을 짜서 스스로 생활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생활에 대한 냉철한 자기평가가 뒤따라야 합니다. 그렇게 생활을 할 때나 공부를 할 때 항상 자기 문제에 대한 고민과 평가가 바로 이 메타인지 형성의 아주 중요한 습관이 될 거예요. 학교 시험이 끝나고 난 뒤에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져봐요. 시험 결과 어땠냐? 그럼 대부분 학생들은 뭐 그럭저럭 잘 봤어요. 혹은 완전 망했어요. 뭐 이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봅니다. 그럼 왜 잘 봤니? 혹은 왜 못 봤니? 라고 물어보면 확연히 갈려요. 공부 잘하는 학생은 결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평가를 내립니다. 무엇이 문제였고 무엇이 보완해야 될 점인지를 스스로 이미 판단을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학생은 점수에 그냥 바로 수긍할 뿐 점수의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이지 않아요. 그냥 본인이 멍청하기 때문이래요. 시험이 끝난 해방감만 있죠. 자기평가가 습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최상위권 학생들이 갖고 있는 메타인지이자 바로 공부 경쟁력이에요. 자, 역시 이제 성공하는 습관을 갖고 있는 공부 습관 네 번째입니다. 과목별로 공부할 책들이 잘 정리되어 있다는 것이죠. 학생의 책꽂이를 보면 그 학생의 성적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방은 더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책꽂이와 책상은 항상 깨끗해야 합니다. 공부할 책을 먼저 정리하도록 해주셔야 돼요. 계획을 짜고 공부를 제대로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책 정리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자, 이번엔 다섯 번째입니다.
노트 필기를 잘한다는 거예요. 가끔 학원에서 제가 필기 좀 해라 라고 하면 펜도 갖고 오지 않아서 옆 사람한테 볼펜을 빌려서 어디에다 뭘 어떻게 적어야 될지 몰라 대충 끄적이다가 그냥 아무데도 쓰지 못해갖고 그냥 대충 이렇게 끄적이다가 많은 친구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학생들은 복잡한 사고를 요구하는 문제에서는 매우 취약해요. 그리고 개념학습이 안 된 학생의 가능성은 100%입니다. 수학 문제를 눈으로 풀 수 없는 것처럼 아무리 국어가 직관의 학문이라 해도 체계적으로 글을 이해하고 분석하려면 구조적으로 글을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는 눈을 키워야 돼요. 그리고 국어에도 반드시 알아야 될 교과 개념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노트 필기를 하지 않는 학생들은 이런 중요한 부분을 간과하는 것입니다. 악필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예쁘게 정리할 필요도 없어요. 노트 필기는 다음 두 가지 면에서 매우 중요한데요. 먼저 과목별로 개념을 정리하는 데 유용합니다. 학년별로 심화되는 개념들을 추가로 정리해 나가면서 머릿속에서 구조화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개념을 반복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정리를 하다 보면 이해가 부족한 부분을 손으로 알게 돼요. 또한 학교나 학원 수업을 듣고 난 다음에 집에서 복습을 할 때도 노트 필기는 매우 유용합니다. 누구나 들을 때는 이해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복습을 안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잘못이에요. 이해가 안 되게 설명하는 건 또 그건 설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집에서 다시 그 내용을 복습하며 자신의 것으로 체화시키기 위해선 반드시 필기를 해야 합니다. 노트 필기는 복습의 시작이죠. 자, 공부 습관 6번째입니다. 학원 스케줄보다 자기 공부 시간이 더 많다라는 점이에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우선 학원에서도 태도가 좋습니다. 왜? 학원에 오는 목적이 명확하거든요. 배울 자세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학원 수업으로 드라마틱한 변화를 기대하진 않아요. 즉, 이 학원을 다니면 무조건 성적이 오를 거라 맹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맞는 학원을 선택하고 최대한 자기 학습에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런 학생들은 학원에서 과제를 내줘도요, 노트를 꺼내서 적어요. 그런데 공부 습관이 잘 되어 있지 않은 친구들은 고개만 끄덕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못 들어대요. 학원은 학생의 성적 향상에 기여하는 정도가 2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20%는 학생이 스스로 자기 문제를 찾을 수 있도록 해당 과목에 필요한 개념과 소양을 알려주는 역할에서 나타나요. 공부는 책상에서 자기 혼자 하는 것이죠. 무엇을 공부하고 어떻게 생각할지를 알려주는 것이 학교와 학원의 역할입니다. 절대 일주일을 학원 스케줄로 만들지 마세요. 학생의 계획표에 학원 시간표만 가득하다면 이미 실패한 계획표입니다. 자, 지금까지 공부를 잘하기 위해 필요한 공부 습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우리 아이 혹은 우리 학생들은 자신에 대해 좀 더 냉정하게 진단할 계기가 되셨나요? 천만다행인 건 공부 잘하는 것이 타고난 유전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바로 습관이라는 것이죠.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습관은 반복된 행동의 결과이죠. 이 시간부터 우리 학생들 또는 우리 아이의 올바른 습관을 만들기 위한 시작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2부에서는요. 수능국어 1등급 공부법에 대해 영상을 준비해 놨어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